북극항로 백문백답 3쇄빙선 편. 얼어붙은 대륙을 가르는 한국의 포유 북극항로 시대. 쇄빙선 대전쟁의 승자가 되다. 2030년 지구의 북극해는 더 이상 인류에게 미지의 장벽이 아니었다. 기후변화의 역설적인 결과로 얼음 장벽은 해마다 얇아지고 물러나며 인류에게 새로운 항로와 자원의 보고를 드러내고 있었다. 북극항로는 단순히 지도를 가로지르는 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글로벌 에너지 안보, 물류혁명, 그리고 지정학적 패권을 둘러싼 인류의 새로운 그레이트 게임의 최전선이었다. 이 얼어붙은 전장에서 가장 뜨거운 격전이 벌어진 곳은 다름 아닌 쇄빙선 건조라는 고도의 기술 집약 산업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서 대한민국 조선업은 압도적인 기술력과 전략적 통찰력으로 전 세계의 기대를 뛰어넘는 승리의 서사를 써내려가고 있었다. 쇄빙선 대전쟁 각축하는 강대국들의 욕망. 북극항로 개방의 조짐이 보이자 전 세계는 즉시 쇄빙선 확보 경쟁에 돌입했다. 각국은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쇄빙선 건조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시작했다. 러시아 북극해의 가장 넓은 해안선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는 일찍이 원자력 쇄빙선을 포함한 세계 최대 규모의 쇄빙선단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북극항로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굳건히 하고자 했으며 노후화된 함대를 교체하고 신형 쇄빙선을 계속 건조하며 북극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광기 어린 집착을 보였다. 그들에게 쇄빙선은 단순한 운송수단이 아닌 국가적 자존심이자 전략적 무기였다. 중국 극지 실크로드라는 원대한 비전을 품은 중국은 자원 확보와 글로벌 물류 네트워크 확장을 위해 북극항로에 사활을 걸었다. 자체 쇄빙선을 건조하고 극지 연구를 확대하며 북극 이사회의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하는 등 빠른 속도로 북극 존재감을 키워갔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다. 에너지 안보와 대양으로의 진출, 그리고 새로운 무역로의 확보. 미국과 서방 국가들 오랜 기간 북극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했던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움직임에 위기감을 느꼈다. 특히 알래스카 유전 및 LNG 개발 프로젝트가 가시화되면서 강력한 쇄빙 능력과 다목적 활용이 가능한 차세대 쇄빙선 확보에 나섰다. 캐나다, 노르웨이, 덴마크, 그린란드 등 다른 북극권 국가들 또한 자국 해역의 주권을 수호하고 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쇄빙선 건조에 박차를 가했다. 그들에게 쇄빙선은 영토 수호의 천병이자 경제적 기회를 잡을 열쇠였다. 이처럼 각국은 단순히 쇄빙 능력을 넘어 선박의 크기, 추진 방식 LNG, 원자력, 다목적 성화물 운송, 연구, 군사작전 등 그리고 극한 환경에서의 안정성을 놓고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였다. 쇄빙선 시장은 문자 그대로 피 튀기는 전장이 되었다. 한국 조선업, 빙하를 녹이는 기술력으로 전장에 뛰어들다. 이 거대한 경쟁 속에서 한국 조선업은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자신들의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2010년대 중반 러시아 야말 LNG 프로젝트에서 보여준 대규모 쇄빙 LNG 운반선 건조 경험은 단순한 과거의 영광이 아니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 하나오션이 건조한 쇄빙 LNG선은 세계 최초로 이중 활동 두얼 액팅 방식 선박의 선수와 선미 양쪽으로 얼음을 깨며 항해 가능을 적용하고 영하 50도 이하의 극한에서도 작동하는 특수 강제 및 추진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현하여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2.1m 두께의 얼음을 부수고 시속 5.5노트 약 10kmh의 속도로 항해하는 그 얼음 괴물들은 한국 조선 기술의 살아있는 증명이었다. 한국 조선소들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독보적인 강점을 내세웠다. 극한 환경 기술력 영하 52도에서도 강판의 취성 파괴를 막는 특수 강제 가공 기술, 극저온에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추진축 및 프로펠러 시스템, 그리고 고성능 쇄빙을 위한 선형 설계 기술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고부가 가치 선박 건조 능력 쇄빙 기능과 LNG 운반 기능을 결합한 쇄빙 LNG선처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다목적 고부가 가치 선박 건조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스마트십 기술 접목
AI 기반의 최적 항로 탐색, 실시간 얼음 두께 분석, 원격 제어 및 자율 운항 기술을 쇠빙선에 접목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극대화했다. 이는 북극해의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서 빛을 발하는 차별점이었다. 엄격한 품질 관리 및 납기 준수 약속된 기한 내에 완벽한 품질의 선박을 인도하는 한국 조선소의 신뢰는 치열한 입찰 경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되었다. 얼음을 가르는 사람들, 핵추진 쇠빙 LNG 운반선, 남해안에 검푸른 안개가 내려앉을 무렵 거대한 철의 몸체가 거제 옥포 조선소의 도크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쇠덩이의 숨소리는 사람의 그것처럼 무겁고도 묵직했다. 그 이름은 백두호. 대한민국이 북극 항로를 향해 세 번째로 내놓는 핵추진 쇠빙 LNG 운반선이었다. 고요한 도크 위로 매서운 바닷바람이 비수처럼 스쳤다. 그러나 그날 현장에 있던 사람 누구도 춥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지금 이 거대한 철의 선체 안에서 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은 세계사의 방향을 조정하고 있다고. 김종호, 하나오션의 최고 설계 책임자 CDO는 조용히 도크 가장자리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검은 점퍼엔 ARKTIKA 3.0이라는 자수가 새겨져 있었다. 러시아가 독점해온 쇠빙선 기술을 넘어선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핵추진 쇠빙선. 한국이 독자 설계한 이 괴물은 3m 두께의 얼음을 시간당 6노트 속도로 가르며 직선 항로를 유지할 수 있는 최초의 민간 선박이었다. 거기엔 방사능 차폐 시스템과 자율항해 알고리즘, 그리고 눈의 유엔이라 불리는 AI 기상 예측 엔진이 함께 탑재되어 있었다. 저 배는 얼음을 부순다기보다 설득하는 거죠.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차세대 선박 연구소장 안나 박이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출신, 어머니와 포항 출신. 선장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그녀는 유창한 러시아어와 해양공학을 무기로 북극항로 협상단의 얼굴이 되어 있었다. 쇠빙선은 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얼음의 결을 읽고 약한 고리를 찾아내어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기술이죠. 마치 한편의 무도처럼요. 김종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기술의 무게는 사실상 국가의 운명을 담보하는 수준이었다. 2030년 이후 북극해의 얼음이 급속히 사라지면서 전 세계는 갑작스럽게 새롭게 열리는 항로 이른바 북극의 실크로드를 둘러싼 새로운 경쟁에 돌입했다. 러시아는 핵추진 쇠빙선을 앞세워 항로 장악을 시도했고, 중국은 북극 항로 주변에 드론 부표 네트워크를 설치하며 극지 안보를 강조했다. 미국은 심지어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고 나섰다. 이 모든 지정학적 소용돌이 속에서 유일하게 쇠붙이로 실력을 입증한 국가는 바로 한국이었다. 그 시작은 거제에서 일어난 작은 사건이었다. 2029년 겨울, 하나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러시아 야말 프로젝트를 위한 핵추진 쇠빙 LNG선 6척을 성공적으로 인도했다. 그 성능은 러시아의 핵과학 기술진과 더불어 만들어낸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항해 중 자동화 쇠빙 시스템이 예상보다 훨씬 적은 연료를 소비하면서도 안정적인 속도를 유지했고, 추락하던 러시아 쇠빙선 산업은 이를 계기로 한국 모델 수입을 선언하게 된다. 그 이후 수주는 물밀듯 쏟아졌다. 핀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심지어 미 해군조차 한국산 쇠빙선을 눈여겨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설계 능력으로 이 극한의 기후를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국은 북극항로 건조 조율국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는다. 한국형 핵추진 쇠빙선 백두호. 이 모든 흐름의 정점에 있던 것이 바로 한국형 핵추진 쇠빙선 백두호였다. 백두호는 단순한 선박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국가적 야망, 혹은 문명의 선언이었다. 엔진은 프랑스와의 공동 개발을 통해 도입한 고밀도 전홍축 우라늄 원자로였고, 내부엔 해양기후 시뮬레이션과 AI 결빙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는 쌍둥이 슈퍼컴퓨터 한라와 백두가 있었다. 김종호는 설계도면 하나하나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 그에게 있어 이 배는 그의 젊은 시절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한국 조선의 눈물과 땀이 만들어낸 정점이자 무덤 같은 기념비였다.
그리고 그 백두호가 오늘 북극해로 첫 항해를 떠나는 날이었다. 백두호, 진수 준비 완료. 통신기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김종호는 안나와 함께 조용히 계단을 내려왔다. 계단 끝에선 전국에서 모인 수백 명의 엔지니어와 연구원들이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었다. 진수식은 소박했다. 테이프도 없고 팡파르도 없었다. 대신 수평선 너머에서 서서히 떠오르는 오로라가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그 빛은 초록과 보라, 그리고 은색이 교차하는 신의 깃발처럼 일렁였다. 자, 이제 진짜 항해를 시작할 시간이에요. 안나가 말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어느 북극 온라인 포럼에 부산발 백두호 첫 항해라는 글을 업로드했다. 그 글은 5분 만에 전 세계 해양기술자 커뮤니티에서 100만 뷰를 기록한다. 누군가는 This is the end of Russian monopoly, 누군가는 아크틱 실크로드 빌롱즈 투솔 라우라는 댓글을 남겼다. 그리고 바로 그 시각 부산항에서는 쇠빙선 전문 R&D 센터의 새로운 착공식이 열리고 있었다. 부산은 더 이상 따뜻한 남쪽 항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겨울의 미래를 설계하는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다. 부산은 북극 항로의 동부가 허브로서 떠올랐다. 북극 항로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다시 쓴다. 부산, 울릉도, 포항, 나진선봉, 동해안 주요 항구들이 단숨에 세계 물류와 에너지, 기술, 금융의 관문이 된다. 한반도는 변방에서 핵심 네트워크의 허브로 떠오르고 극지 선박항만 물류 관광 에너지 기상안보까지 전 산업이 재편된다. 북극 항로가 열리는 순간 동북아에서 중앙아시아, 유럽, 북미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경제권이 다시 그려진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얼음 위에 길을 냈다. 쇠빙선이 그은 선은 물결이 아니라 문명이었고 김종호의 항해는 하나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계를 여는 시작이었다. 그는 알았다. 지금 이 항해가 끝났을 때 한국은 더 이상 조선 강국이 아니라 북극 질서의 설계자로 기억될 것임을.